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생기호전 들어가십니다. 이거 고전이고요.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요거 필기 요거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들 그 빈 공간 139페이지 밑에 빈 공간 있네. 거기다가 이제 필기를 한번 쫓아오시면 되겠고요. 특징을 만복사저포기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잡으시면 매우 편리한 작품입니다. 왜냐면 이제 하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작품은 만복사저포기에서 보여주는 그 전반적인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사실 이 글 자체를 만복사저포기의 영향을 받고 그것과 유사하게 쓴 작품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해둔다는 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보기로 연계 작품으로 해서 만복사저포기하고 나올 때 어차피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잡는 건 맞지만 알아두면 편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9페이지 밑쪽에다가 요거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반적인 얘기 해드리고 그리고 출발을 할게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만복사저포기 얘기를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니까 김실습의 작품 알고 계시죠? 요거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요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얘들아 저포놀이를 부처님하고 하잖아. 왜냐면 욕심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이렇게 인연 하나 없이 발음 제대로 됐습니까? 여자와의 인연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포라고 하는 어떤 이제 놀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윷놀이 같은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기면 나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이겼지요. 이겨서 부처님이 그래서 결국은 소개로 인해서 소개해 주듯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래서 즐거운 밤을 보내고 시간을 보냈는데 사랑했는데 어머 알고 보니까 죽은 여자였던 거지.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잖아. 이걸 가지고 가셔서 라고 해서 이제 은으로 만든 잔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셔서 보련사에 가시면 이제 그때 부모님들은 이 여자의 49제인가를 지내기 위해서 여자가 죽었으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그걸 지내기 위해서 요 보련사라고 하는 절에 오실 것이다. 그때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 나를 만났다라는 왜냐면 자기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자는 죽은 여자야? 죽은 여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자기 한 같은 걸 좀 풀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둘은 결국 왜냐면 저승의 인물이니까 영원히 이별하는 안타까운 이별을 합니다. 그 아홉 쭉 유사할게요. 자 이제 하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제 요 소설의 초점이기 때문에 줄거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 교재의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이 좋지가 않아. 요것도 초점 중에 하나거든. 보통 고전 작품에서 격이 다른 그러니까 신분이 다른 사람과의 서로의 만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장애가 있다 혹은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해요. 그러면 혼사장애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선지라든가 보기 조건에 많이 주는데 이번에 EBS에서 그 보기 조건을 줬거든. 그래서 이제 집안이 별로 안 좋고 이것도 중요한 조건인 거야. 그런데 실력은 뛰어나서 어쨌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나 역시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탄하는 마음에 그러고 있던 중에 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더니 점쟁이가 이제 어디를 소개해줘서 갔더니 여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저 특징 들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통점은 이승에 있는 남자와 그 다음에 저승에 그러니까 죽은 여자의 만남을 기본적인 줄거리의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그러지.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우리 교재예요. 이 집은 인간 세상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즉 여자가 죽은 거죠. 죽었는데 그 위에 오빠들도 다 죽고 죽었는데 옥황상제가 어느 날 얘기를 하더랍니다. 죽어서 이제 옥황상제 이제 그 하늘나라에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 사실은 아버지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너희 자식들이 다 죽은 거야. 하지만 또한 아버지가 그 위에 요런 걸 잘했기 때문에 너한테 그나마 하나의 그 혜택처럼 줄 테니 그거 내가 인간 세상에 이렇게 내려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고 오늘 밤 당신하고 만난 게 그래서 인연이 된 건데 그래서 당신이 나를 당신이어야 한다. 그러니 이걸 가져가서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금척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이걸 가져가서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내 사정을 얘기해줘서 내가 그래야 오늘 밤 살아날 수가 이게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뭐 이래서 남자가 이걸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아버지랑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겠지. 심지어는
여자는 이거 내 딸 무덤 속에 있던 건데?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무덤을 파내는 도둑놈?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상해서 무덤을 파고 보니 여자 심장이 뛰잖아. 그래서 데려왔더니 살아났더라. 살아났으니 사실은 둘이, 여자도 원래 이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 남자한테 부탁을 한 거고, 이 남자도 그럴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부탁을 들어준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막상 딸이 살아오고 나니까 집안 차이가 느껴지는 거야. 이게 혼사 장애죠. 그 장애가 느껴지니까 아예 그냥 다른 돈 줘서 보내자. 아유, 결혼까지는 좀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라. 이래서 보내려고 하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으나, 남자가 여자한테 글을 보내고 원망하는 마음,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대접하나? 라고 보내고, 여자는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몰랐던 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가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둘을 결혼시켜서 결국은 행복하게 살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초점을 하나 잡아주신다면 이승의 남자와 죽은 저승 여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비현실적인 요소, 그러니까 요거 우리 좀 세련되게 전기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고요. 그런데 이 둘을 맺어주는 데 있어서 만복사 저포기는 부처님이 맺어주는 거지만, 맞지? 저포놀이를 해서 이겼으니까 여기에서는 점쟁이가, 요거 1번이라고 하자, 점쟁이가 맺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둘이 만나서 이제 사랑을 했을 때 이들이 가져가는, 이제 여기다 이번에다 쓸까요? 매개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매개물은 죽은 여자가 준 거야. 사실은 죽은 여자가 이걸 주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보여주세요 이기 때문에, 죽은 여자가 주는, 그러니까 비현실계와, 우리 EBS에서 요 표현 썼습니다. 현실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매개물이 등장을 한다. 그게 우리 하생기우전에서는 금척이고요. 여기 만복사 저포기에서는 은잔, 은술자, 은잔이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유사하잖아. 그래서 그 매개물을 부모님한테 갖다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련사라고 하는 절로 갈 거고, 여자가 일로 가라고 그랬거든. 여기는 여인의 집으로 바로 가서 여인의 집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좀 살짝 다를 뿐이지, 결과론적으로는 부모님한테 가져간 건 맞거든. 그래서 여기 비현실계와 현실계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남자가 여자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요 뒤에다 쓸까요?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매개물로도 쓰인다. 요 두 가지.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알잖아. 그치? 아, 그러네. 이 선지가, 이 표현이 이 소설에 맞는 내용이니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네. 이것 때문에 요걸 들고 가서 부모를 만나는 거니까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물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선지를, 왜냐면 국어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객관식이야 얘들아. 이게 아무리 낯선 작품이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는 지문을 보고 객관식이니까 요 객관식인 이 선지가 지문 속에 그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앞뒤를 보고 찾겠어요 라는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낯선 작품을 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출제자들은 너희들한테 낯선 작품을 푸는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인 거예요. 그러니 굳이 무조건 외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하지만 핵심 내용이니까 이래야 글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걸 기억해 여러분이 지문을 빨리 읽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EBS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만남이 있고 결국은 또 이별도 있는 거지만, 만복사 저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한다면 얘는 해피엔딩, 좀 그러니까 이로 끝나는 행복한 결말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났고 이별하고 또 다시 한번 만났다가 또 이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 이게 하생기우전이에요. 사실 만복사 저포기를 알고 있었던 학생이었다면 이거 되게 유사한데?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그게 만복사 저포기거든요. 그게 느껴졌을 거고요.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우리 교과서에 여러분들 EBS 지문 지금 펼치고 계시죠?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있는 그 지문이요. 그 지문이 사실은 아주 대부분의 지문이에요. 중략 부분하고 살짝 요 부분만 빠진, 앞부분에 좀만 요만큼만 빠진 거지 거의 대부분의 짧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 읽거든요. 역시나 다 읽을 시간은 없어 얘들아. 그렇지만 부분 EBS에서 체크했던 것과 아시겠지만 저 맨 끝에 시는 정말
소설의 삽입시는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앞부분의 줄거리를 잠깐만 읽어볼게요. 항상 얘기하듯 소설은 얘들아 앞부분의 줄거리를 꼼꼼하게 읽어야 이 글의 전체의 구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길 놓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면 하생은 자 이렇게 제가 읽을 때 항상 하생에다 박스에 놓는 거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EBS 수업을 할 때 인물 나올 때마다 박스에 라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는 내가 EBS 정리집을 아예 만들어서 줘서 거기다 내가 표시를 했으니까 인물마다 그러니까 안 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짜 지문을 볼 때는 항상 문제 풀 때는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는 게 훨씬 좋고요. 집안이 한미하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조실 부모까지 했지요. 그런 처지였지만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집안이 좀 낮은 집안이긴 했지만 재주가 뛰어나서 태학에 입학을 합니다. 소개로. 하지만 어지러운 정치를 위해서 등용되지 못한 채 불우한 나날을 보내지요. 그러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말을 듣고 도성 남문박 숲속의 인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인연을 이루게 됩니다. 그 여인이 사실은 죽은 여인인 거죠. 자, 죽은 여인이야 라는 걸 어디에서 표현해 주냐면 자,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날이 밝아서 올 무렵 여인은 하생의 팔을 베고 누워 있다가 그러니까 둘이 이제 행복하게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문득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그쵸? 남자 입장에서는 뭐야? 깜짝이야. 뭐야? 왜 갑자기 즐겁게 있다가 하생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 라고 하니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집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인간 세상이 아니에요. 저 이쪽에다가 좀 필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 이 집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기 EBS에서의 표현 제가 들어갈게요. 집은 여기서의 집은 비현실계인 인간 세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다라는 표현을 아마 선지에서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저승세상인 거 무덤 속인 거죠.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그러니까 무덤 속인 거죠.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이걸로써 이 여인이 죽은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사유를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면서 이제 쭉 그런데 이제 오늘이 그 운명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빨리 중략으로부터 둘레 다섯 줄 올라가시면 금척을 뽑아 하생해 주면서 나와 있죠. 자, 금척에다가 표시를 좀 하시고 이것도 역시 EBS에서 표현은 했습니다만 그 EBS 표현이 요거거든요. 현실계와 비현실계를 이어주는 매개물로서 쓰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거기다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생이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물이다라고 해도 그건 틀린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은 이 물건을 가지고 저희 집에 가셔서 어쩌고저쩌고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그래서 중략 뒤에 얘기를 하니까 그 금척 중략 뒤에 두 줄 내려옵니다. 그 금척은 무덤 속에서 얻었습니다. 누가 믿겠니? 그치? 그러다 보니 너는 입으로는 시와 예를 말하면서 뒤로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그러니까 무덤 도둑이란 자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생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우선 이 결박한 몸을 풀고 어르신께 가까이 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딸이 살아있다.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르신께서 장차 내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생각하셔야 할 텐데 도리어 화를 내시는군요. 보답해야 할 텐데 내가 당신 지금 부인 당신 딸 지금 부활시켜 주려고 그러는 건데 보답은커녕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조금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다는 전제입니다. 내려오시면 여인이 이제 숨이 붙어 있는 거 알고 데려오죠. 데려왔더니 이제 그러면서 놀라서 이제 쭉 내려오세요. 자, 139페이지 지문 두 쪽 중에 왼쪽 지문의 맨 아래쪽부터 제가 좀 여기서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는 이제 딸이 살아났거든요.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신분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은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 구려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혼사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저 여기다 쓸게요. 혼사가 장애가 되고 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집안이 서로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 오른쪽 질문 넘어갈게요.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은 너무 괴승망측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흉을 본다거나 어머나 세상에 쟤네들은 이렇대 라고 해서 입에 오르내릴까 봐. 그게 이제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재물이나 후하게 줘서 보답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라고 부인에게 얘기했고요. 그냥 재물이나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보답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보답은 결혼을 하지 않는 대가에 대한 보답이겠죠. 이것도 EBS에서 얘기했습니다. 혼인을 어떤 대체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혼인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모의 뜻이었지 이게 여인의 뜻은 아니었는데 이 남자 같은 하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인의 뜻인 것으로 살짝 오해를 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시가 중요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 지웠고요. 자, 이쪽으로 가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를 하죠. 여필종부다. 자, 여필종부라고 하는 뜻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 쓰면서 다시 한번 내세우시고요. 즉 여자는 필, 반드시 부, 지아비를 따라야지요. 그러니 여자로서 뭐 남편이 하신다면 해야죠. 제가 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그냥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안여자가 어찌 나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둘이 한 거야. 자, 그 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서 하생을 위로하면서 하생의 소원을 물어보는 거야. 소원이 뭐냐? 난 보답을 다 해주겠다. 라고는 하지만 혼사이긴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얘가 원하는 보답은 혼사잖아. 근데 혼사이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고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오고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면서 약속을 저버린 여인은 원망합니다. 여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 한 편을 지어서 여인의 유모에게 전해달라고 보내는 것이 라지에이예요. 저 라지에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옥에 티끌이 묻었다고 해서 더럽혀질 것 없나니 설사 옥에 티끌이 묻었다고 해도 이게 더럽혀질 이유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더럽다고 얘기를 하나? 옥이잖아. 티끌 정도 묻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옥에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비유입니다. 티끌이 묻었어. 지금 나와의 지금 하생과의 인연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더럽혀진다? 즉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의 인연이 지금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나와 인연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얘기합니다. 둥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대단하지만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네. 그러니까 역시나 여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봉황새가 난세를 다시 돌아볼 일이 있겠는가? 난세를 다시 돌아볼 리가 있겠는가? 라는 서리법이 쓰였다는 건 이제 난세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지요. 하생 자신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살았잖아. 그러니 이제 나 같은 거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지요. 팔뚝이에 눈물 짜고 살았지 않았거늘 그때 우리가 같이 왜 얘가 팔 베고 누웠을 때 여자가 울었잖아. 그거 아직 사라지기도 전인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말이야. 약속한 지가 이 뜻이에요. 사라지지 않았거늘 꿈속에 좋았던 만남을 여기서 얘기하는 좋았던 만남은 당연히 여인과 하생의 인연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이 좋았던 만남은요, 외려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럽네.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때는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끄럽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쓰였다는 건 그냥 쓸게요. 부정적인 표현이 쓰였다는 건 후회가 되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원망의 마음이 있죠. 자, 이 부분 중에 EBS가 표현한 걸 한번 찾아드릴게요. EBS 뭐냐면 돌아볼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난세를 이젠 돌아보지 않겠지. 이젠 안 돌아볼 거야. 자, 이 부분에서 여인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저버린 여인에 대한 원망하는 심정이 있다. 라고 EBS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여인이 읽고
이런 일이 있었어? 여인은 몰랐잖아.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라지요. 저간의 사정을 물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고요.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가 왜 그러냐라고 묻자 아주 잘 얘기하죠. 부모님의 큰 잘못을 남의 일인 양 원망하지 않는 것도 불효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도 불효죠. 그러니 자기로서는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지나쳐서 모른 척 할 수도 없으니 자기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하생의 부모가 나중에 결국은 둘을 결혼을 시키고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자, EBS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수업을 하고 나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미리 풀고 나서 수업이 진행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하고 후든 전이든 EBS 문제는 반드시 한번 풀어와서 아 그래 이런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답이 3번 선지가 5번 선지가 맞네 틀리네 확인하는 연습까지는 꼭 하셔야 마무리가 되고요. 작품 설명 들은 건 한번 필기를 한 뒤 반드시 복습은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하생기우전입니다. 만복사 젖보기하고 연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